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인 젊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4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9년차 대학생 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할 거예요. 이분은 저와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이고요. 독일에서 사십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인터뷰 가능하신지를 물었거든요. 결국에 이분이 독일에서 일어나는 팟캐스트에 나옵니다. 혜련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련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인터뷰 완전 기대돼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인터뷰를 위해서 혜련님께 이미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어요. 혜련님의 전반적인 인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질문을 드릴게요. 혜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독일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독일에서 태어나고 3살 때 한국에 갔어요. 부모님은 여기서 일을 해서 우리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서 살았어요.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 살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8살 때 독일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은 8살 때부터 독일에서만 사신 거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독일에서 다 나와서 의사가 되신 거군요? 네, 그래요. 아. 그럼 혹시 또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네, 2007년에 결혼하고 딸 하나가 태어났어요. 또 땅도 사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또 10년 전에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열었어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아요. 그렇군요. 짧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혜련님은 저랑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혜련님 처음 뵀을 때부터 한국말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따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나요? 왜냐면 혜련님이 한국어를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었잖아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독일에서 살면 이 나라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 독일어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한국말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독일말을 더 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독일말을 더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독일말을 잘 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셔 우리는 독일말을 하고 부모님은 한국말을 하셨어요. 아. 그래도 집에서 한국말을 계속 듣긴 하셨던 거군요,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네. 음. 근데 아비투어 하고 나서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집을 나갔어요. 그다음부터는 더 적게 한국말을 들었어요. 또 한국 친구가 없다 보니까 더 적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 번 만났는데 잘 안 맞았어요. 음. 사고가 좀 달라서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음. 나하고 맞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못 만났어요.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시도는 해 보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대학 다니셨을 때가 93년 칠 칠 삼 3 년도라고 하셨었나요? 93 년? 네, 90, 아 93년도였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시작했어요. 당시에 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더 적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기회도 더 적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분은 없는 건가요?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만난 한국 사람인데 오래된 사이에서 어쩔 때 만나요. 근데 독일말로 얘기해요. 그분도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안 쓰니까 한국어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언어든 계속 써야 되는 거군요. 저도 네, 요즘 뭔가 연계국어가 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말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나와요. 네. 저도 한국말을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렵고 빨리 안 나와요. 그래요? 예,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와요. 단어가 맞아요.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면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혜련님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한국 학교 다니셨었다고 하셨었죠, 독일에서. 네. 어렸을 때 금요일 낮에 한국 학교 끝나고 나서 하는 한국 학교가 있었어요. 6학년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 학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게 좋았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 만나서 피크닉도 가고 연말도 보내고 운동도 하고 많이 만났었어요. 음. 그래서 한국어를 아주 오랫동안 안 썼지만 아직도 잘하시는 이유가 어렸을 때 한국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였던 거군요, 혜련님.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네, 8살 때까지 살았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한국말을 썼으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계속 들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혜련님의 직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 왜 이런 질문 음, 웃기겠지만 왜 의사가 되셨나요? 실은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의사 되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의사 되면 좋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 안 되려고 말했어요. 반항했어요. 학교가 끝날 때 좀 무사할 줄 몰랐어요. 학교에서 과학 분야를 좋아하고 잘해서 화학적이나 의학 분야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뭐 할지 확신이 잘 안 들어서 그냥 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브레인워싱으로 의사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한결같은 의사가 되라는 브레인워싱으로 의사의 길에 들어서신 거군요, 혜련님. 네,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의사인 건 우리 다 아니까 전공 분야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전문의 자격증이 신경과하고 정신과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신경과에서 일했었어요. 근데 개인 병원을 열고 나서 같이 일하게 된 제 파트너가 신경과하고 정신과 자격증이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둘이서 같이 다 진료를 볼 수 있게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땄죠. 그러면은 전문의 자격증이 두 개 있는 게 흔한가요? 옛날에는 흔했어요. 지금은 하나만 대부분 하는데 저는 신경과에서 일할 때 정신과에서 1년 일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정신과에서 조금 더 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청축해서 작년 4월에 정신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오. 이게 완전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제 제 인생에 시험은 없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자격증 따신 거. 네, 전공 감사합니다. 네. 전공 하나 공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두 개나 따셨다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혜련님. 네. 근데 이러면 저라도 인생에서 시험을 없애버릴 것 같아요. 시험을 몇 개나 봤냐. 시험 없다. 그럼 또 제가 궁금한 게 또 있거든요. 독일에서 의대를 나오셔서 의사가 되셨으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독일에서 의사 되기 많이 어려운가요? 네, 독일에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요새는 누메로스 클라우스라고 성적이 좋아야 돼요. 1.0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메디치나 테스트를 잘 봐서 의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 메디츠나 테스트는 의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추가적인 시험을 말하는 건가요? 네, 메디치나 테스트는 시험이에요. 건강 지각력 같은 걸 물어봐요. 논리적 사고 문제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이걸 잘 보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Auswahlverfahren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기다렸다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지고 다른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학 분야로 공부를 했거나 일을 했으면 그런 기회가 높아져요. 그리고 의대가 정말 가고 싶으면 다른 나라에서 사립의대에 가면 돼요. 그럼 뭐 불가리아라든가 이런 나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기다려서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좋은 의사가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성적이 아주 좋아야만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는 아예 성적이 제일 중요하게 됐군요. 그 막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지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러면 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또 있어요. 한국은 의대 6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독일에서는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가요? 독일은 2대 6년 공부하고 옛날에는 Arts in Practicum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인턴일 것 같아요. 그걸 1년 반 했어요. 근데 사실은 대학 나오면 의사인데 또 인턴 해야 돼야 그리고 돈도 너무 적게 벌고 그래서 한 2004년부터 인턴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에 나오면 5년 전공 과정 레지던트 해요. 그리고 전문의 시험을 봐요. 아, 한국이랑 비슷하군요. 인턴이 없다는 거 빼고는요.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보통 뭐를 하나요? 다음에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전문으로 계속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 거기서 잘하면 오버아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라이텐더 오버아츠라고 더 잘하면은 셰프아츠가 될 수 있어요. 음. 아니면 계속 전문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전문으로 계속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에 따라 개인 병원에서 일하거나 산업 분야나 연구원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일해요. 진짜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의사가 되든 뭔가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되는군요, 마지막에. 그럼 혹시 의사 되고 나서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일이 아주 힘들었어요. 대학교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보통 대학교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네, 시험 볼 때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험 없으면 놀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어떨 때는 아주 많이 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근무하면 그때는 일주일에 80시간 일했어요. 네, 잠도 많이 못 자고 한두 시간 쪽잠을 잤어요. 근무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공부하는 거는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거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일할 것 같은데 병원을 나온 지 오래라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전문의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 근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셔서 언제 시험 공부를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요. 일하고 공부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일주일에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냥 뭐 음. 주말에 조금 읽고 휴가 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가 가장 좋았어요. 아 이해가 갑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라떼 이야기. 네. 그럼 이제는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 이름 형신도 독일에서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근데 혜련님 이름은 제 이름보다 더 어렵거든요, 솔직히. 근데 독일에서 혜련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다른 쉬운 이름 안 쓰시죠? 네. 그러면 이름이 혜련이라서 힘들었던 일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건 아니었고 귀찮은 점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름을 계속 물어보는 게 귀찮았어요. 옛날에 학생으로 병원에서 일할 때 어떤 간호사분이 제 이름을 기억 못 하겠다고 나한테 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건 진짜 너무 심한데요? 너무한데요? 이 성이 김이 아니시죠? 네, 그럼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그 성이 네, 네. 김이었는데 김으로 부르겠다. 너 한국 사람이니까. 어? 아이. 그러면 이제는 다른 질문인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94년도에 다니셨다 하셨었죠?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을 좋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친절하다고 좋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성실하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궁금했어요. 음.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좋게 생각했다. 네.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인데 그 어렸을 때 한국과 독일로 이사 다니면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라 적응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독일에서 한국 갈 때 3살이라 기억은 없는데 독일에 올 때가 8살 때라 1년 좀 힘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말을 잘할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서 독일로 왔을 때는 어땠어요? 항상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향수나 한국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향수가 있었었어요. 한국 음식도 그렇고요. 또 어렸을 때 독일, 한국을 다니다 보니까 정체성 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국인인 것 같으세요? 독일에서 오래 살고 독일 대학교 나오고 남편도 독일인이고 지금도 독일에 살고 있지만 100% 독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독일 여권도 있으시고 투표도 할 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아, 그래도 독일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마음이 독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질문이 참 어려워요. 실은 말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저는 네. 독일어를 더 잘하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70, 80% 독일 사람, 한 30, 20% 한국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마음속에 이제 두 나라 이제 한국하고 독일을 품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는 저를 100%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이 너무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쉽게 물어보면 안 되겠어요. 네. 이쯤에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혜련님 다시 한번 인터뷰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네. 인터뷰 어떠셨나요? 인터뷰. 인터뷰는 좋았어요. 얘기하는 게 어. 아주 재밌었어요. 아. 저도 감사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혜련님. 혜련님 혹시 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혜련님께 질문이 있는 청취자님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혜련님께 물어봐서 답변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혜련님 우린 또 한국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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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